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첫 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이슈스를 모이게 한 건 아니죠. 방송을 주재하고 있는 주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지금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은 한 명의 퍼블리싱 개발자라고 하는 군씨입니다. 군씨요. 네. 요 그 닉네임 이름은 좀 나중에 우리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네, 실망하실 건데. 네. 자, 다음이요. 저는 되게 짧게 준비했는데요. 네. 맥주를 좋아하는 링고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할 얘기에 복선을 맞습니다. 왜 복선을 까시네요. 맥주인데 링골까? 네. 자, 그 다음이요. 네. 저는 디자이너가 갑자기 됐어요. 네. 심심해서 몇 개 올렸는데 우리 이슈스의 디자인을 맡고 있는. 네. 괜히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상디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 별명도 상디가 있어서 아. 잘 맞는 것 같네요. 예. 네. 네. 좋네요. 상대가 왜인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이타코입니다. 네, 이타코님. 자, 저희가 이렇게 총 5명이 하고 있어요. 사실 팟캐스트에서 5명까지 하는 게 되게 드문 일인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모이게 되나요, 타코님? 저희는 네. 이게 근데 이 브랜드 이름까지 다 말을 해도 되나요?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무도 상관이 워낙 없으니까. 그 안에 클럽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누군지 모를 수도 있죠. 네. 저희 또 익명을 또 중시하기 때문에. 그럼 뭐 독서 모임이라고 하셔도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독서 모임으로 네. 처음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한 4개월 정도 네. 같이 이제 활동을 했고 되게 여기 계신 분들이랑 좀 케미가 너무 좋아서 하게 됐나요? 네,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네 분 다 이렇게 되게 긴장하신 것 같은데 긴장되시나요, 군씨님? 차라리 대본이 있으면 뭘 준비할 건데 대본이 없으니 대본 네. 있으면 더 못해요. 정말요? 네, 우리는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대본 있으면 되게 어색하죠. 그 대본을 다 살리기도 쉽지가 않고. 원래 이렇게 돈 주고 쓰는 아나운서들이 저는 대본 없으면 안 해요 이러는데 지금 약간 그런 자세신데? 자세도 지금 앉아 있는 자세. 이 자세가 성격이요. 뉴스룸이야 지금 깜짝 놀랐네. 마이크가 농담입니다. 가려서. 네. 어쨌건 저희가 모였는데 저희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모였는지 링고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네. 저희 대부분이 아까 소개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현재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거나 네. 아니면 다녔거나 뭐 이제 군신님처럼 다닐 예정 1인 기업. 네, 때문에 저희끼리 사실 술 마실 때도 주로 스타트업 얘기를 합니다. 어디가 좋다, 어디가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재밌게 하다가 이제 주반장님이 아예 이거를 팟캐스트로 해보자라고 해서 아마 제목처럼 스타트업을 털 것 같고 네.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니는 스타트업을 털 수도 있고 그렇죠. 밝힐 수는 없지만 다녔던 데를 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상대님 궁금해요. 일단 저는 좀 스타트업에 오래 다녔고요. 네. 약간 여기는 가장 고인물 같아요. 스타트업 고인물. 좀 탈출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스타트업 업계 탈출하고 네, 싶다. 그래서 그냥 맨날 하는 얘기 네. 그냥 한번 팟캐스트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스타트업 관련된 팟캐스트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타코님 찾아보니까 좀 어떤가요? 뭐 한 3-4개 정도 아마 네. 이제 뭐 업로드를 하시고 하는데 제가 봤었던 것 중에서 일단 활성화된 데는 많이 없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뭐 유튜브로는 이제 좀 하시는 영상 같이 하시는 케이스인데 팟캐스트는 좀 거의 드문 것 같아서 또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또 털려면은 너무 얼굴이 보이면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편하게 저희 한번 뭐 턴다는 게 꼭 부정적인 얘기만 한다는 건 아니니까 뭐 저희가 관심 있는 스타트업 업계 이야기라든지 저희가 진짜 술자리에서 모이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스타트업의 뭐 투자자를 걱정하는 이런 얼마나 이 건실한 청년들인지 그 내용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컨텐츠화 해봤고요. 아마 스타트업과 관련된 또는 스타트업에 가고 싶은 뭐 관심 있는 분들이 듣게 되실 텐데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간단하게 닉네임 얘기는 했는데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첫 화니까 뭐 크게 그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자기가 알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닉네임 정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군시님 어떠세요? 닉네임 정할 때. 원래 다 요즘은 웹상에서 쓰는 닉네임이 있지 않나요? 네. 근데 같은 걸 제일 처음 고민은 같은 거 쓸까 말까 그 고민이었죠. 왜 그게 고민이 되시나요? 왠지 잘못했다가 털릴까봐. 웹상에서 내가 역으로.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제 웃긴 연명인 게 그건 굉장히 잘 됐을 때 얘기거든요. 우리 5명만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조회수가 항상 오르겠죠. 하트 5, 구독 5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라. 조회수 5를 꼭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라도. 오라도. 자, 근데 그러면 우리 닉네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직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링고님부터 좀 얘기 부탁드릴게요. 저부터요. 어떻게 하다가 링고스타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링고는 제가 아까 자기소개에서 맥주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데 서울대 입구에 있는 맥주집이고요. 이제 수제 맥주가 아니죠. 외국 맥주, 해외 맥주, 생맥주를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집 중에 하나라서 제가 엄청 자주 가는, 엄청 자주 가진 않지만 그 맥주집 아들이세요? 아니 지분이라도. 그러니까. 지분이라도. 그렇지 않고서야. 좀 그런 것 같았어요. 약간 그랬죠. 아니 PPL인 건가요? 근데 원래 그 링고가 데일리샷이라는 스타트업이랑 사실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어디 스타트업이요? 데일리샷이랑. 데일리샷? 네. 그리고 제가 뭔가 관계가 있으신 건가? 그러니까 그건 없습니다. 네. 저와 데일리샷은 관계가 없고 오히려 데일리샷과 링고가 관계가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간단하게 데일리샷은 어떤 스타트업인지 전 처음 들었네요. 네, 데일리샷은 이제 구독 서비스인데 맥주 구독 서비스예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매달 내면 그 매일 그 술집에서 첫 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술꾼들에겐 되게 좋은데 술 마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그 긍정적인 혹은 되게 포지티브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술을 아무리 좋아해도 데일리샷을 가입한다는 게 되게 뭐랄까 그 독서 모임과 다르게 난 작정하고 술을 마실 거야라고 해서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높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뭐 신청을 했던 유저들 혹은 이제 구독을 했던 유저들의 리텐션은 굉장히 좋은 걸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 리텐션이 제일 중요하죠. 구독 서비스는 계속 그쵸, 네. 정기 구독을 나와야 되니까. 제 생각에 술 먹고 구독하고 까먹은 거 아닐까요? 돈은 계속 나가는데. 괜찮은데? 어디인가. 네, 그리고 데일리샷이라고 하니까 뭔가 신문 같고 데일리하고. 근데 업체가 많이 있나요? 데일리샷에 같이 하는 업체. 사실 그게 이제 핵심이긴 한데요. 네. 지금 계속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맥주집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저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사실 데일리샷이라는 음주 말고 네. 원래 이제 판교 쪽에서 커피 관련해서는 이런 비슷한 BM이 굉장히 많았고 거의 다 망했어요. 사실 네. 하루 커피 한 잔도 거의 다 망했는데 커피가 망했는데 과연 술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긴 하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커피는 사실 한 잔 먹고 그 세컨드 샷을 먹진 않잖아요. 근데 맥주는 어쨌건 한 잔 마시면 이제 탄력 받으면 그쵸. 우리가 지난번 샤로스키라서 4시까지 술을 먹었듯이 계속 마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뭐 파트너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첫 잔에 대한 무료도 많아질 거고 네네. 아무튼 저희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하다가 넘어갔군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마 6,900원? 한 달에? 아닌가요? 그럼 뭐 알아보시면 되겠죠. 뭐 뭔가 네. 베이직 뭐 프리미엄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괜찮은데? 이것도 한번 저희가 앞으로 이제 저희 방송에 각 스타트업들을 정말 터는 뭔가 그런 좋은 서비스, 뭐 아쉬운 서비스 이런 것들 해볼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고 우리 군시님은 자기 데이터 써서 찾아보는 걸로 와이파이가 농담이고요. 자, 링고님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어떤 스타트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저는 지금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분석 쪽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스타트업을 왜 다니는지도 얘기해야 되나요? 뭐 하고 싶은 만큼 뭐 자기 얘기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왜냐면 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 방송을 과연 누가 들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 스타트업 관계자도 듣겠지만 스타트업이 궁금한 뭐 우리 대학생 친구들도 들을 수 그쵸. 있고요. 또는 벤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뭐 요즘에 뭐 스타트업은 뭐가 있는지 뭐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네네. 그래도 또 이런 컨텐츠가 생기면 관심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예 뭐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들으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만 있는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것들도 같이 얘기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말씀을 맞아요. 드리면 제가 스타트업 다닌 지 좀 됐는데 네. 길게 해도 되나요 이거? 그럼요. 충분히 하세요. 네. 제가 아시죠? 길면 자를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만해. 이렇게 할 테니까 제가 반장이잖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얘기 네. 다 하세요. 최대한 짧게 하자면 저는 이제 원래 대기업을 입사를 했습니다. 네. 대기업을 입사해서 다녔는데 이제 대기업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특유의 관료주의 혹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10년 뒤에 내 모습이 그려지는, 그렇죠. 20년 뒤에 내 모습이 그려지는 뭐 옆자리 과장님, 저쪽에 계신 팀장님, 저 멀리 상무님 그런 걸 보면서 좀 약간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나왔고 근데 스타트업을 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좀 진취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관심과 열정을 쏟을 수 있다. 자기가 하는 것만큼 보상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조금 랜덤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일하는 방식이 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일단 지금 스타트업을 계속 다니고 있고 뭐 직무는 데이터 분석이지만 또 이게 뭐 스타트업은 직무가 아주 특출난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가령 개발자다. 맞아요. 그럼 진짜 개발자 쭉 가시는데 네. 사실 뭐 마케팅 혹은 마케팅 이외에 좀 일반 사무직 분들은 계속해서 전직을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저도 뭐 지금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지만 뭐 나중에 또 다른 일을 다른 회사 혹은 지금 회사에서도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에 또 다른 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뭐 준비하셨었던 게 있어요? 준비는 못했고요. 회사에서 하라니까 이제 하나씩 배우면서 하고 왜냐면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하도 데이터가 난리니까 이런 것들을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무슨 준비를 하면 저런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이 부분도 사실 말하자면 엄청 길어지지만 한마디만 하자면 데이터 분석을 주니어분들이 하시긴 되게 어려워요. 이게 뭐 이제 뭐라는 데에서도 되게 많이 그쵸? 강의를 하고 그 데이터 분석 관련된 강의가 정말 많은데 그걸 들으셔도 실제로 입사도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고 입사한다 해도 바로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니어분들은 그냥 이거 어떻게 조언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업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부터 시작됐는데. 좋아, 우리 이런 자세 너무 좋아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온라인 강의 네. 거기 네네네. 여섯 글자짜리. 네네. 여섯 글자. 그 커리큘럼 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분야의 커리큘럼 보면 실무적으로 내용을 안 들어봤지만 괜찮다. 다른 이때까지 웬만한 강의보다 괜찮다는 느낌이 드는 강의가 좀 많았거든요. 네. 저도. 근데 데이터 쪽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신 건가요? 네, 그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는 거기서 알려주는 게 좋은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그거를 수료하신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비슷하고 근데 그 포트폴리오 내용들이 되게 좋아요. 저도 몇 번 속아서 면접을 봤는데 이게 그냥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나온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그냥 따라가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근데 사실 데이터 분석은 본인이 이제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직접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령 뭐 A로 분석할지 B로 분석할지 근데 이런 고민 없이 이제 그 강의에서는 자 A로 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이게 보기 좋아요. 네네, 포트폴리오에 맞습니다. 네. 간지가 나요. 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결과는 되게 좋은데 대부분 이제 소위 속빈 강정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잘 판단을 해야겠네요. 만약에 또 자기는 되게 실력이 있는데 그런 걸 못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대부분 안 그런가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우리 링고님은 세상에 이렇게 프로 실어러잖아요. 제가 원래는 박애주의자예요. 확실해요? 항상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치. 원래는 박애주의자인데 네.
언제부터 박애주의자였고 언제부터 실오러였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도 좀 박애주의자입니다. 안지가 반년이 넘었는데 박애주의적인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렇죠. 타코님 왜 그렇죠, 우리 친구님? 저희가 왜 프로 실오러라고 부르는 건가요? 아까 뭐 몇 가지 코멘트에서 저희가 웃은 포인트들이 있는데 참 저분이 어떤 날카로운 인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그런 게 있고. 네. 저 스타트업의 네트워크도 많고 또 자신 어떤 스탠다드에 의해서 어떤 분류 기준으로 호불호를 딱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저희는 되게 즐겁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렇죠. 뭐만 하면은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해. 나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는 분 얘기를 거의 들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당황을 하시네요. 네, 뭐 좋아하는 사람 떠올려 보면 장병규 의장님은 그런 식으로 추질관 좋아하시는 분들. 네, 저희가 뭐 그런 스타트업계의 인물도 좀 얘기하고 지금 우리 링고님 얘기 들으면 생각한 건데 저런 직무 탐구도 되게 재밌겠다. 뭐 스타트업에 있는 여러 가지 직무들을 같이 얘기해 보는 것도 또 우리가 다 아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을 얘기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대님. 자, 상대님 부탁드릴게요.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도 소개 좀 드렸듯이 좀 고인물이에요. 네. 어디서 고인물인 건가요? 좀 오래 스타트업을 다녔어요. 네. 좀 더 얘기 드리면은 창업을 했고요. 네, 창업을 뭐 거의 유일하지 아닌데. 않나요? 저희 중에 창업했던 사람, 그렇죠? 네, 창업을 좀 어린 나이에 했습니다. 네. 지금도 좀 어리지만요. 그렇죠. 저희 이슈스 중에 막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까지 하게 됐는데요. 네. 그 얘기 한번 계속 해볼게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 창업을 일단 했어요. 네. 해가지고 한 4년 정도 회사를 운영을 했고. 와. 근데 좀 너무 저 같은 경우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뭐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배운 거는 많았지만 저는 결과는 좋지 않아가지고 지금 회사를 정리하고 네. 지금 저도 스타트업에 다시 취업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랑 친한 분들이 항상 만나면 하는 얘기가 스타트업으로 처음 입사하면은 평생 스타트업에 다닌다. 그럼 악답인가요? 네. 이거는 덕답인가요? 그거는 좀 청취자분들이 좀 많이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씁쓸한 그의 뒷모습. 네,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는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링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 개발자가 아닌 비개발자인 사무직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직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 창업했을 때는 다양한 일들 하지만 그쵸, 그 메인 업무는 그 재무 쪽 회계나 재무 쪽 이쪽이었어요. CF셨어요? 근데 너무 창업을 하실 무거워. 때 대표님이셨어요? 아니면 코파운더셨어요? 저는 코파운드죠. 네. 저는 대표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 왜죠? 예? 왜 제포할 성격이 아니라고 자평하시는지 대표는 궁금해요. 약간 말도 좀 잘해야 되고 조금 배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여기 배팅도 걸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약간 그런 과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서포팅을 하는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제 전에 있는 대표 친구 보면은 누가 봐도 대표예요. 다른 사람 다 봐도 쟨 대표다. 성격이 원래 좀 그래서 그래서 그 친구랑 좀 얘기도 좀 긴데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겠네요. 스타트업의 대표의 역량, 뭐 자질, 우리가 원하는 뭐 스타트업의 대표란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 일단 있잖아요. 네. 보통 스타트업 대표다라고 하면 그 대표 이미지가 네. 보통 있다 보니까 뭐 보통 사람들이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말을 잘한다거나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진취적이라던가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또 저는 요즘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 그런 자질이 있으면 확실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네. 그런 자질을 갖고 스타트업을 이끄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근데 또 반대로 좀 다르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성격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꼭 정해져 있는 스탠다드는 없다. 그리고 내가 그런 스탠다드가 아니라고 해서 내가 대표 자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접근 방식.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저는 대표를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왜요? 책임지고 싶지 않다. 네. 대표 옆에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떤 게 힘들어 보이던가요? 그냥 일단은 뭐 책임감도 있고 그러니까 대표라는 게 어쨌든 많은 이게 큰 조직에서
여러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책임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일도 가장 많이 해야죠. 진짜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대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이 너무 많아요. 대표님 치고 말 없는 분을 좀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맞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엄청 길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좀 끊어서 얘기하는데 네.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지쳐요. 듣는 사람들. 근데 자기는 좋아서 엄청 해요. 눈치를 줘도 그만두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씩 털리는 거. 너무 좋은데요? 네. 좋은 표현을 비저닝이라고 하긴 하죠. 대표들이 비저닝을 한다. 그러니까 약간 세뇌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 어느샌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집에 가는데 그게 맞나? 들을 때는 왜 듣지 했는데 집에 가는 동안 맞나?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비저닝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왜요? 너무 멋있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아니 저분이 멋있는 얘기 하기로도 또 잘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의 전 그로스 해커였고. 왜냐면 그로스 해커라는 말이 일반 대기업에서는 안 쓰잖아요. 그런 직무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에서는 사실 존재하기가 되게 힘든 어떤 그쵸? 롤이죠. 굳이 그렇게 성장을 대단히 만들어. 사실 그로스 해커는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일단 최소한의 비용으로 극대화의 어떤 그 효과를 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돈으로 여러 가지를 해결해내는 어떤 그런 업무 그쵸. 성격들도 있다 보니까 그로스 해커는 대기업에서는 조금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쉽지 않은. 전 약간 대기업의 미전실 느낌이 나서 구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정리하는 해커. 미래 전략실인가요? 권력자인가요, 그럼? 미전실은 권력이 좀 있잖아요. 네. 그로스 해커가 권력이 없이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도 그렇죠. 왜냐면은 권력자이셨구나.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렇죠, 채용도 그렇죠. 아까 했잖아요. 딱 그렇죠. 들어보니까. 잠시만 채용이 일반 동급 직원의 채용이 있지만 보통은 팀장님들이 채용을 많이 하죠. 그렇죠. 리더가 그렇죠, 하죠. 저희가 자꾸 그렇게 술 먹을 때만 저분을 봐서 그러지만 우리 링고님 정말 다양한 직무를 하실 수 있는 앞으로 활약이 기대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님 마지막으로 우리 닉네임 왜 상대인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좀 사연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어쨌든 팟캐스트를 한다 해가지고 그 저희 카톡방이 있어요. 네. 이렇게 5명, 6명 단톡방. 단톡방이 있는데 네. 거기 항상 이렇게 보면은 저희 사진으로 돼 있어요. 그 뭐라고 할까? 그 카톡방 옆부에 프로필이 저희 단톡방의 프로필이 저희 각자 푸사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좀 바꿔보고 싶다. 이게 약간 아까 그 독서 모임에서 할 때 거긴 항상 그걸 바꾸잖아요. 이게 부러워가지고 바꾸고 싶다. 사진 있는 거는 약간 조금 올드한 방에서 보통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바꾸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막 어떤 주제로 모인 단톡방은 많이 바꿔가지고 그걸 한번 바꾸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끄적거려 봤는데 뭐를요? 썸네일을요? 네, 아니 그 저희 로고를 좀 끄적거려 봤는데 끄적거린 것도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AI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참고하시면 들으면 좋을 게 AI 로고가 꽤 잘 만듭니다. 그래서 크땡에서 하는 우리 그냥 다 얘기해도 돼요. 우리 뭐 저기 봉중파 아닌데요. 뭐 크몽? 크몽에서는 디자이너들도 이렇게 뭐 그런 걸 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 AI로 돌려서 하는 거다. 뭐 디자이너 중에 로고 디자인 같은 건 뭐 한 10만 원 언더로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참 고민을 많이 했을까? 그리고 그 아웃풋을 봐도 그걸 하고 리터칭을 좀 하지 않을까요? 그건 하겠죠. 최소한 그쵸? 베리에이션 같은 거 해주겠죠. 그 정도는 하겠죠. 아니 근데 요즘에 그 로고 막 비비빅 그것도 있고 무슨 뭐지? 아보카도 그것도 로고 만들어주는 스타트업 같은 거 많은데. 근데 이제 로고보다는 우리 이제 그런 걸 만들다 보니까 구글링 치시면 많이 나옵니다. 한 100개 나오는 것 같아요. 뭐라고 치면 나오나요? AI 로고 디자인 치면은 쫙 나옵니다. 근데 요새는 좀 유료가 많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 2, 3년 전에 했을 때는 무료가 많았는데 요즘 유료가 많더라고요. 확실히 시장이 좀 시장성이 생겼나 보네요. 일단은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올려봤는데 반응이 많지는 않았지만 일부가 반응이 있어서 제가 좀 2차로 좀 컬러랑에 맞춰가지고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다 디자이너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죠. 이름의 한 글자와 디자이너를 따서 상디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게 좀 상디랑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친구들이 그래서 원피스 만화 캐릭터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별명이기도 네. 했다. 그 별명은 마음에 드셨었어요? 마음에 들었죠. 아. 난 원피스에서 상디가 조로다음으로 잘생겼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이신 걸로. 주관적인 평가. 이성을 좋아할 수도 있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 상대가 요리사. 요리사가 요리는 잘하시나요? 요리요?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가 그렇지 무서운데. 못한다는 건 아니니까. 아니 요즘에 뭐 니값 한다 이 얘기가 니값 한다는 니값 얘기. 예. 그러니까 닉네임 값 한다. 님 니값 하시네요. 막 이러면서 또 열심히 세상을 쫓아가려는 어떤 1인으로서 니값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니값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니값 우리 디자이너님 우리 썸네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타코님 웬 타코인가요? 제 타코는 사실 그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 멕시칸 음식의 대표주자 그 타코의 의미고요. 사람 이제 제가 생긴 게 조금 이제 그 이국적으로 생겨가지고 그 옛날 지인분들이 약간 이미지로 음식을 이미지화 한다면 약간 타코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서 저는 진짜 이 닉네임을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제 저희가 노션에서 이제 같이 논의를 하는데 거기서 제일 수많은 생각나면 그냥 바로 켜서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시게 했는데 또 이렇게 결정장애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돌고 돌아 구관이 명관이라고 다시 타코가 됐습니다. 우리 타코님은 이제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게 되신 뭐 계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좀 얘기해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취업하면서 이제 대학교에서 약간 금융 쪽 공부를 했었어서 이제 금융회사 쪽에서 좀 이제 업무 처음 사회생활 좀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배운 게 그거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금융업계에 있어야 되고 계속 금융 쪽 일을 하는 게 맞다라는 정말 당연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민이 깊지 않았던 게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돈 먹고 돈 먹는 약간 그런 그 느낌도 많이 나고 사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 목마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인분과 함께 그 창업을 하게 돼서 한 횟수로 한 2년 정도 해서 저는 코파운더로 있었고요. 창업하셨어요? 저는 대표는 아니었고요. 이 얘기는 또 저희 진짜 처음 듣네요. 그렇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저희가 별로 안 친해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술 먹고 얘기했으면 까먹나 봐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스타트업을 발을 들었고 사실 그 전부터 한 2-3년 정도 이거 전부터 2-3년 정도 전부터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고 특히 이제 기술이 뭔가 새로 세상의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같이 있고 해서 아마 관심을 계속 갖고 있다가 이제 좋은 기회에 넘어오게 됐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그 스타트업과는 함께 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좀 잠시 다른 스타트업에 있다가 또 지금 잠시 또 휴식기를 좀 갖고 있는 되게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얼마 안 되셨잖아요. 한 2주 됐나요? 3주 됐나요? 3주 정도 된 것 같네요. 좀 쉬는 시간을 갖고 계시는 우리 타코님. 타코님 근데 팟캐스트 되게 하고 싶어 했잖아요. 저는 원래 팟캐스트에 대해서 저도 팟캐스트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되게 많이 듣고 이동할 때도 많이 듣고 했는데 되게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콘텐츠가 없어서 참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또 이번에 반장님께서 또 좋은 기회 해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에 정말 열심히 그래요. 어차피 전 자유로우니까 시간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또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릅니다. 뭐든지 하다 보면 그럼요. 우리 잡수형님께서 커넥팅도 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뭔가 점을 찍다 보면 선이 되겠죠? 번개 맞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럼 뭐 잠깐 뭐. 그럼 로또 사야죠. 번개 맞았으니까요. 로또 사야죠. 정신을 잃거나 로또를 사거나 아무튼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코파운더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분 참여인가요? 아니면 같이 저는 이제 지분을 이제 받는 걸로 처음에 이제 들어갔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창업할 때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그 법인 설립 안 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그냥 팀으로서만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창업할 때 이제 그 기본 투자금에서 이제
들어가고 법인 설립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원래는 지분 쉐어로 이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코파운더들은. 그러면 그 지분 놔두고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네, 저는 놔두고 나왔습니다.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이게 또 이제 어차피 익명성이니까. 네. 뭐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어요. 지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링고님도 말씀하셨듯이 스타트업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금전적인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지만 저도 사실 처음에 스타트업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개념을 알지 못했고 이제 지금에서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게 되면 사실 지분이라는 거는 결국 그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IPO나 아니면은 M&A가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가치 있는 거는 이제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사실 그게 뭐 아깝다 뭐 그런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다른 처음에 아직 업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사실 그냥 한 꼭지여서 이 스톡과 뭐 이건 지분과 이게 어떤 구조고 2주짜리 콘텐츠죠. 스톡 옵션은. 그래 스타트업과 스톡 옵션의 상관관계나 이거는 정말 떼야 뗄 수 없는 얘기고 같이 얘기해 보면 진짜 할 얘기도 많고 너무 많죠, 너무. 저도 그러네요. 군신님 어떠세요? 만족스러운 대답이셨나요? 네. 좀 딴 생각을 했는데. 딴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해주시는 소중한 게 시간에 안 되겠네. 주식 회사에서 주주가 과연 어떤 포지션이지? 라는 생각했을 때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같이 가는 경우가 진짜 많이 없는 느낌이라서 없죠. 주식 회사가 좋나? 근데 라는 느낌이 제 생각에 스타트업에서는 그 경영학에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원래 경영학에서는 주주 소유하고 있는 주주와 경영은 분리돼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경영학의 논리인데 근데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주주들이 경영까지 하고 운영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논리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서. 약간 비슷한 얘기가 이면서 딴 얘기일 수 있는 게 전 좀 신기한 게 대표들이 본인의 임금을 본인이 결정하거든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모랄 해저드가 생기기 굉장히 쉬운 구조. 그럼요.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 그 조직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더 이렇게 부패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얘기도 진짜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죠. 지금 생각나는 게 다들 그러시겠지만 세네 개 스토리가 벌써 머릿속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해보면 진짜 아까 우리 상대님 얘기하셨는데 일반적인 경영학에서 배웠던 것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거나 또는 적용하기 힘든 어떤 트렌드가 빠른 것들을 하는 데가 대부분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분명히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저희가 이런 것들 다 적어놓고 앞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군시님 어떻게 군시님 뭐 군대에서 오셨어요? 뭐예요? 이거 무슨 별명인지 닉네임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군대는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갔다 왔습니다. 울지 마. 네, 군시님은 왜 군시님인가요? 원래 그 군시렁에서 잘 군시렁거리고 있는데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뒤끝을 많이 흘리는 편인데 그래서 군시렁도 다 못하는 군시까지만 좋다. 하게 되는. 앞으로도 많은 군시렁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일 아까 살짝 얘기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스타트업에는 관심을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원래 웹 퍼블리싱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프리랜서로 계속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하는 일밖에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분야를 해보고 싶은데 뭐 요즘 뭐 뷰나 리액트, 아귤라 같은 프론트end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스타트업에서도 많이 쓰고. 근데 막상 저는 그 경험이 그러니까 책으로 읽어서는 아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막상 시작을 못 하는데 만일에 대기업을 가면 내가 예전에 해왔던 업무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업무로 되게 옮기기 힘들어서 좀 조그만 스타트업에 가서 같이 만들고 싶다. 이것저것 실무 경험을 쌓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다.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에 좀 관심을 갖게 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퍼블리셔 시절에 스타트업이랑도 일을 많이 하셨죠? 조금 애매한데 제일 초반 할 때는 그렇게 일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웹 접근성이나 대기업에 주로 있는 조그만
회사들은 디자이너가 하거나 개발자가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해서 스타트업하고 일을 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이제 퍼블리셔까지 이제 꾸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퍼블리셔를 따로 프로젝트를 부르는 경우는 대기업에서 자기 솔루션이 있거나 아예 맨바닥부터 시작하는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하는 프로젝트라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관공서 쪽 프로젝트가 많죠. 그렇군요. 자, 어떻게 이 팟캐스트를 하게 되신 소감 어떠세요? 저는 보면서 같이 이제는 만났을 때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이 사람들은 정말 정보에 무한 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보고 정말 놀라서 같이 링크 보내준 거 같이 계속 읽고 찾다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솔직히 만일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안 만났더라면 아마 저는 계속 이 퍼블리싱 일을 그냥 프리랜서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우리 만났을 때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간단하게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길래 또는 어떤 이야기 소재들이 어떻게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 뭐 이런 게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우선간 신문보다 조금 빠른 느낌의 뒷담화들. 그러니까 업계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그 회사는 뭔가 문제가 있고 이런 느낌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하죠. 그렇죠? 다 입을 가리고 웃으세요. 오디오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오디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웃는 것 해도 돼요. 그럼요. 컬투쇼처럼 방청객 웃고 그러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하나도 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5명밖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소장용이 될 수도 있다고요. 우리 너무 그런 어떤 강박을 버리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아까 조회수 5를 얘기했는데 제가 안 들을 거라 조회수 4가 되지 않을까. 저는 안 들을 생각이 없거든요. 자기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저는 모니터링을 할 생각이 없어요. 하셔야 돼요. 자기 목소리 녹음된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다들? 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팟캐스트 잠깐 하셨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는 팟캐스트는 안 했었는데 뭐 예전에 뭐 인터뷰 과제 이런 거 할 때 제가 녹음하고 제가 녹취 따고 했었는데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 지금은 지금은 굉장히 편안한.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군시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네. 근데 실제로 진짜 저도 만나면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게 진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맨날 5명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대체 어디 가서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할 만큼. 근데 이제 대부분 메인스트림이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얘기하고 막 새로운 거 나오면은 막 공유하고 그렇고 자연스럽게 이제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주반장으로 이제 활동을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이 반장 생각을 왜 했냐면 그 JTBC의 5시에 정치부 회의라는 뉴스 있어요. 재밌죠. 근데 거기서 그 반장님 아시죠? 네. 저는 그 컨셉 너무 재밌고 걔네들끼리 약간 부장님도 까고 뭐 반장도 까고 막 서로 그러는 게 참 재밌게 생각이 돼서 갑자기 이제 제가 어쨌건 이 컨텐츠를 하자고 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사실 이런 뭔가 리딩하는 사람 중에 좀 재밌는 사람 없나? 막 혼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JTBC의 그 부장님이라고 하나요? 부장. 그쵸. 기자들은 부장 이렇게 부르니까. 그렇죠. 부장이 오늘 가지고 오신 거는 막 이러면서 그 부장님이 떠올랐어요. 근데 부장이라고 하면은 좀 너무 스타트업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제 이름 스타트업 회사들 중에 부장이라는 직책을 쓰는 데는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팀장이나 리더는 거의 있는데 팀장 정도 많이 쓰이는 거. 부장은 없죠. 참 이 직함 얘기도 스타트업에서 재밌는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의 한 글자를 따서 이제 반장 주반장이 됐고요. 저도 저는 원래 B2B 이제 세일즈 했었습니다. 기술 영업 사원으로 그 미국에서 잠깐 일을 했었고 그때는 CCTV 마케팅 했었고요. 제조업. 근데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뭐 마케팅이 뭐 그냥 전시회 나가시면 팜플렛 찍어드리고 엑셀 만들어드리고 뭐 이런 거 했었고 한국에 와서는 뭐 캐나다 회사에 방송 장비 파는 B2B 세일즈 원으로 이제 방송사에 열심히 드날락달락 거리면서 세일즈 했었고요. 그리고 나와서는 지금 이제 뭐 강의하고 있고 저는 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스타트업에 작년부터 관심이 많은 그런 주반장으로서 하고 있고 저는 팟캐스트를 되게 좋아하죠. 저도 우리가 사코님처럼 듣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해서
한 몇 개의 팟캐스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팟캐스트 해보면서 느낀 거는 기본적으로 너무 흘러가는 컨텐츠처럼 냅두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좀 기록을 남겨두자 이런 차원으로 하면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씨님? 저도 저희가 오늘 무슨 얘기할까 중에 하나가 그 스타트업과 벤처의 차이점 얘기하다가 전 그냥 대략적인 이미지만 있었는데 또 색다른 사실을 하나 전 발견했거든요. 뭔데요? 그러니까 벤처는 법률로 정해져서 이게 벤처라고 정해진 게 있더라고요. 네. 벤처 인증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인증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스타트업하고 그냥 비슷한 조금 더 규모가 큰 회사를 벤처로 하겠지라는 느낌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또 제 나름대로 정리도 되고 새로운 사실도 맞습니다. 알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편에서 그러니까 과연 스타트업, 벤처, 뭐 중소기업, 소기업, 뭐 과연 1인 기업, 뭐가 다른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서 좀 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름이 이슈스예요. 링고님 왜 우리 이슈스인가요? 근데 이거 진짜 이슈스 어떻게 하다 우리 만들어진 거죠? 기억이 안 나. 오타예요, 오타. 오타인데 오타예요? 뭔가 오타가 한번 났었는데. 네. 뭔가 군시님이 카톡방에서 뭐 얘기하다가 오타가 났는데 제가 아마 이거 괜찮은데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슈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슈스 따라해서 한번 해봤고 이 초성으로 한 거는 뭐 요즘에 초성으로 하는 여러 가지들이 좀 있어서 한번 저희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제일 유명한 푸푸스를 맞아요. 벤치마킹을 한 건데 또 저희가 푸푸스와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깊죠. 그 인연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면 한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독서 모임은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이 브랜드는? 근데 워낙 많아서 아니 얘기해도 될 것 저는 같은데.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해도 되는데 그냥 홍보해주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분 링고님의 그렇죠. 성향. 저희가 왜 프로 실어러. 네. 그 자기가 시리즈별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분의 성향. 아니 그럼 이번 시즌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신청했습니다. 네, 저거면서요. 뒷담을 깔려면 많이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자, 뭔가요? 지금 상대님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군신님이 저희 단톡방에서 이 뉴스를 이슈스라고 하셔가지고 이 뉴스를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타였네요, 오타. 시효가 거기서 이제 주반장님이 잘 받으셔가지고 딱 초성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맨날 술자리에서 만나면 정말 최근의 이슈들 서로 예를 들어 뭐 하는지 또는 뭐 연애사 이런 것보다는 맨날 그 스타트업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들은 서로 별로 관심을 없어하는 것 같습니다. 별로 그래서 이게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적당한. 그러고 보니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군요. 잘 몰라요? 여러분 제 생일 언제인지 모르시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희 뭐 생일 파티도 안 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참 이런 모임도 쉽지 않다 해서 저희가 이슈스라고 했고 스타트업 털어주마는 이제 스타트업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독서 모임에서 저희가 사실 블록체인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관심 많으세요? 나머지 네 분 어떠세요? 까먹었어요. 그렇죠. 한지 오래돼가지고. 어떠세요, 링고님은? 저도 그냥 타코님이 아마 제일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조직에서 블록체인 전문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블록체인 담당하시면서 요즘 블록체인 좀 열정이 뜸하시네요. 네, 좀 식어가지고요. 네. 블록체인이. 요즘에 뉴스레터 담당하시잖아요. 예, 제가 요즘 관심이 뉴스레터 쪽으로 살짝 바뀌어가서 뉴스레터를 좀 많이 참고하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왜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 타코님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뉴스를 그냥 지속적으로 받아서 어떤 내가 학습을 해야 된다, 뭐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뉴스레터는 이제 거기 연장선상으로 어떻게 보면 각 주제별로 이제 좀 큐레이션 해주는 약간 그래서 그런 게 좀 좋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뉴스는 사실 사람들이 읽는 사람만 요즘은 특히 더 읽잖아요. 또 신문은 더더군다나 더 안 보고 보통 이제 인터넷 기사로도 많이 접하시는데 뭐 뉴스레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가장 몇 안 되는 정보를 습득하기에도 그래도 되게
입맞춤이 잘 되어 있는 서비스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 포모라고 해가지고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모르는 거에 대한 그 공포감을 저는 뉴스레터로 좀 충족을 받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트위터나 SNS로 좀 충족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 저 요즘은 뉴스레터로 그걸 좀 많이 충족을 받고 있어서 네, 저희 또 요즘 SNS를 좀 줄이자는 그 캠페인을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많이 하시는 혼자 되게 많이 합니다. 바쁘시네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요새 어떻게 보면 뉴스레터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그 메일함 내에서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거기는 거기에서 뭔가 정보를 얻어가지고 본다는 개념 자체가 과거에는 저희가 정보를 얻었던 게 뭐 포탈이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에서 얻었다고 하면 거기는 엄청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뭐 오픈된 공간에서 정보를 얻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전의 느낌이고 요새 트렌드는 약간 개인적인 공간에서 정보를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뉴스레터의 반응도 좋고 뉴스레터 서비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페이스북에서도 그런 게 개인화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방향성을 좀 갖고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시대의 흐름이 좀 변하고 있지 않을까. 결국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이번에는 좀 개인화 쪽으로 좀 더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데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칭이 F8. F8에서 F8인가? F8 F8입니다. F8 대한민국이니까. F8이 뭔가요?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서도 자기네 기술 자랑할 때 약간은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을 좀 멋있게 하는 거죠. 왜냐면 IT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네이밍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 1박 2일로 했죠 이번에. 네, 맞습니다. 네네네. 뭐 무슨 데이처인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거기 참석을 하면 VR을 공짜로 줬다고. 이번에요? 그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하고 나서 이제 그 시제품을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근데 그 아마 참가비도 엄청 비쌀 거예요. 아무나 참가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영어로 돼. 그 참가를 해도 또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되게 재밌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뉴스레터 개인 공간이라는 거 너무 하고 사실 저희가 메일은 사실 개인까지는 안 보내잖아요. 사실 거의 요즘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로 많이 소화를 하고 있는데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메일을 많이 쓰여서 약간 그쵸. 아직은 메일이 약간 좀 또 마케팅 채널로서도 아직 파워가 있지 않나. 충분히 있죠. 하고. 업무는 어쨌든 그래도 맞아요. 메일을 쓰니까. 그리고 저 너무 동의하면서 또 하나는 사실 큐레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시간이 갈수록 너무 정보가 많은 세상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러면 큐레이션으로 되게 많은 좋은 비즈니스들이 지금 주위에 이미 많이 있잖아요. 뉴스레터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잘 알고 치타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큐레이션으로 좀 승부를 본 케이스예요. 그런 맥락에서 또다시 뉴스레터가 조금 더 강점을 갖고 있지 않나. 그게 약간은 과거에는 그 큐레이션 자체가 소셜 미디어에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한테 큐레이션 해준다고 했는데 그 알고리즘에 대한 믿음 그런 게 좀 깨지다 보니까 어떤 한 개인이나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하는 큐레이션을 좀 믿고 따르는 게 아닐까 그런 그것 때문에 기술에 대한 불신 오히려 반항 때문에 기술에 대한 불신보다 알고리즘에 의한 광고를 계속 당하고 있어서 그렇죠. 맞습니다. 광고도 사실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뭐 확 퍼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푸시 서비스라는 생각이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알려주는. 그래서 솔직히 기술적으로 보면 웹 쪽에서는 앱이 없어도 이 푸시 서비스를 하는 게 되게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시제품으로 나온 것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둘째치고 그 메일은 정말 이 옛날부터 있는 그런 푸시 서비스를 받는 채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인식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스팸 메일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웬만한 데서 메일로는 홍보를 안 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 별로 없고 뭐 그거가 없어서 뭐 외국 사례는 메일이 잘 쓰이나 보죠? 근데 뭐 우리나라는 약간 메일 자체가 약간 조금 외국이랑 다른 게 외국은 좀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동부 서부만 해도 시차가 좀 나기 때문에 메일로서 맞아요. 대체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단위 시간대 전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위 시간대다 보니까 그런 시간 개념이 그렇죠. 없다 보니까 그래서 메일에 대한 효용성 부분이 조금 외국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나? 좋은 그 생각은 시각인데요.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근데 저도 뭐 너무 맞는 것 같고 특히 영미권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메일로 되고 왜냐면 기록에 남기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메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답장 보내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스레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많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은 메일이 조금 그래도 힘을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팸 메일 이런 것 때문에 인식도 좀 다르고 그래서 조금은 끝발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이 얘기도 되게 재미있는 뉴스레터 관련된 또 워낙 뉴스레터 관련된 스타트업도 많잖아요. 많이 저희 생겼더라고요. 얘기하는 것도 요것도 한번 다음 주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느새 1편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자, 앞으로 어쨌건 컨텐츠를 잘 만들자는 각오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방송을 해보겠다라고 한번 자유롭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들으시는 분들에게. 각오가 별로 없는데. 뭐 어떤 얘기를 네. 하고 싶다, 뭐 잘 들어달라, 뭐 이런 얘기들. 그래도 어쨌건 컨텐츠라는 건 수요자가 있을 테니까. 그냥 가끔 뉴스 요즘 저도 이전에 막 이메일 뉴스를 좀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전에 IT 관련된 메일을 받아보는 게 있었는데 요즘 거의 안 열어봐요. 한번 열어보면 정말 짧고 숫자만 그냥 쭉 이어주는. 그래서 굳이 볼 필요가 없어서 이제 다른 채널을 좀 보고 있긴 있는데 그것처럼 그런 불필요한 숫자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좀 앞뒤로 맥락을 같이 설명해서 저를 위해서 정리하는 컨텐츠를 저는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시님을 위해서 아니면 그 지금 들으시는 개개인 분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를 왜 중요하지만 이걸 공유해서 필요하신 분도 같이 들을 수 있게. 네. 지금 급조하신 것 같은데요? 포장을 되게 잘하신 거. 잘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 또 한마디씩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네. 제가 할까요? 네. 눈치 게임인가요? 저는 오늘 이제 나오는 1시간 정도 근데 얘기하면서 목소리가 누가 누군지 구분될까요? 부분 되실 거예요. 안 네.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아직은 사실 누가 얘기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래요. 네. 자, 그건 차차 하는 걸로 하고 저는 혹시나 이제 독자라고 하나요? 뭐 청취자? 청취자분들이 계시면 저는 제가 혹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보다 이제 청취자분들이 듣고 싶은 궁금해하는 맞아요. 것들 위주로 방송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혹시나 들으신다면 맞아요.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역시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구 그로스 해커답게 어떤 고객이 먼저다. 이용자 확산 전략. 네. 역시 군시님은 내 공부한 거 공유해주겠다고 했는데 역시 구 그로스 해커의 어떤 그 자세는 역시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배워야 되겠네요. 네. 일단, 댓글이 먼저다. 네. 자, 우리 상디님. 일단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인데요. 의견이라기보다는 생각인데 네. 저는 제가 일하는 쪽이 약간은 뭐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미디어 쪽이다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도 궁금해요. 다른 업종보다는 어떻게 보면 청취자분들이 좀 더 익숙하시고 평소 즐겨 보시는 분야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싶고 보통 뭐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듣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죠. 그래서 유일하게 하는 얘기가 욕인데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만약 청취자분들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얘기하는지 좀 간단하게 조금 힌트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엔터테인먼트로 하면은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획사, 연예 기획사, 약간 그런 야사보다는 좀 그런 비즈니스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사보다 야사가 더 재밌는데. 네, 정사 야사 다 부탁드립니다. 다 부탁드리고 네.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뭐 영화 쪽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냥 말씀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런 얘기만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잘 안 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제가 이 조직의 포지션이 약간은 포지션이 어떤데요? 포지션이 막내 포지션이 해가지고 아니 누가 보면 한 우리가 번도 막내라고 느껴본 적이 아니 그리고 없는데 막내를 우리가 뭐 강압한 적이 없잖아요. 물 떠오는 걸 본 적이 제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그거랑 낫나요? 저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조직 문화. 조직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스타트업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면 수평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는 막내라고 하면서 막내라고 하면서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막내 상디님 잘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타커님. 네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에서 재미를 느끼는 가장 큰 포인트는 어떤 주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다른 의견 아니면 조금 더
자기가 알고 있는 더 조금 깊은 얘기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던 맞아요. 뭐 맥락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언론산 너무 많고 뉴스는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 거기서 그래서 뭔데가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저희가 갖고 오는 주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충족을 시켜드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제보는 저희는 항상 받고 광고도 기회가 되면 참 좋겠네요. 그럼요. 너무 광고 아니에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5명이 한 시간을 맞추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일단 네 분에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무엇보다 어쨌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뭔가 얘네들이랑 같이 수다 떠는 것 같다. 그래 스타터 맞아 나도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 뭐 그게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가 보면 어떨까? 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인 체제로 계속 가는 건가요? 뭐 서로 이제 뭐 일정이 있거나 이러면 그렇죠. 한두 명 정도 결석 정도 아니 뭐 경쟁 시스템을 와. 왜 댓글 그러세요? 프로듀스 좋아하세요? 요즘 마음 편히 당분간 좀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프로듀스 101이 또 아니고 저희는 여기서도 좀 편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좀 불리할 것 같아요, 군신님. 빠질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들어올 때 마음대로 들어왔는지 몰라도. 자, 아무튼 아까 우리 링고님 말씀하신 대로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응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스타트업을 또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